24번을 보실게요. 법에서 있는 MM이론 어느 기업 주식수 100만주 부채 전혀 없다. 현재는 무부채야. 10% 차입 가능. 가중편자원비용 16%. 부채 전혀 없는 현재의 가중편자원비용 준 거예요. 지금 가중평균자원비용을 줬는데 그럼 그건 자기자원비용도 마찬가지고 그게 로우다. 순영업이익 매년 100억. 법인세율 30%. 부채로 자금 조달해서 자사주 매입함으로써 부채 시장가치가 기업가치의 40%. 뭐가? V분의 P. 다시 뭐가 등장했어요? 부채 비율이 등장했죠. 보기를 먼저 잠깐 볼까요? 여기 부채 얼마 조달해야 되냐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부채 비율이니까 그 부채를 반영한 가중편자원비용 구에다가 세후 영업이익 나눠서 기업가치 구하고 부채 비율 대로 배분해서 필요한 부채 금액 뽑아내면 되겠구나. 이게 바로 떠올라야 돼. 옳지 않은 거예요. 동그라미 1번. 부채로 자금 조달하기 전 무부채 상태죠. 자기자원비용 물어봤네요. 자기자원비용 가중편자원비용과 동일한 거다. 16%. 동그라미 2번. 부채로 자금 조달해서 자본주 재구상 후 자기자원비용 18.8%, 가중편자원비용 14.08%. 부채 비율이 주어지면 자원비용 구하는 건 더 간단해. 앞에 문제들은 부채 비율 때문에 뭘 구해봤어? 기업가치 구해봤죠? 그 중에 부채 얼마, 자기자본 얼마 쪼개서 그걸로 이제 자기자원비용, 가중편자원비용 구할 때 부채 비율 구해서 적용했잖아요. 지금은 부채 비율 그냥 40% 주어져 있잖아. 그럼 부채비율 주어진 걸 바로 대입해서 자원비용 구할 수 있죠. 빠르게 볼게요. 자기자원비용 로우가 16%. 자, 16% 빼기 부채 10% 이자율 1 마이너스 법인세율 30%. S분의 B점. 전체 중에 부채 40%래. 그럼 주식 60%죠? 자기자본 부채는 6분의 4겠네. MN 공식 16% 1 마이너스 세율 V분의 B. 이 자체가 V분의 B잖아. 0.4 하시면 되죠. 동그라미 4번. 조달해야 될 부채 시장 가치가 근사치로 얼마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본으로 바뀐 후에 가중평균 자원비용이 이미 계산돼 있잖아요. 그러면 곧바로 기업가치 구해라. 기업가치는 자본주평 경우 가중비용만 할 수 있다면 세후 영업이익을 가중평균 자원비용 나누면 된다. 영업이익 100억이네요. 법인세율 30%네요. 가중평균 자원비용 14.08%. 그럼 얘가 뭐다? 자본주평 경우 기업가치. 걔가 얼마 나오냐면 497.160억 나와요. 필요한 부채는 여기서 바로 쪼개면 된다. 기업가치 중에 부채 얼마 되도록 40% 되도록 하는 거죠. 이거 40% 하면 돼요. 그럼 이게 이제 부채지. 실제 계산해 보면 이거네. 198.86 이렇게 되는 거예요. 5번. 자수 매입한 후 주식수가 근사치로 몇 주냐. 예제에서 면밀하게 정리한 거죠. 자본주의 변경 효과가 공시 시점에서 기업가치와 주가에 반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몇 주나 매입할 거냐. 그때 자수 매입 가격은 그 반영된 주가를 적용해야 된다. 예제대로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원래 부채 없었을 때 거기 어떻게 해야 돼. 예상되는 절소가 토한계 공시 시점의 총 자산가치죠. 공시점 부채 아직 발행전이다. 그럼 이 전체가 다 자기 자본이 된다 그랬지. 자기 자본 가치를 이제 주식수로 나누어서 반영된 주가를 구해야 돼요. 근데 통합해서 다 비교 정리했기 때문에 얘 따로 할 필요 없어요. 이게 당연히 얼마가 될 거다. 497.16억 되는 거예요. 왜? 자본주 변경의 기업가치는 MN 공식으로 구하나 가중편자원비용법으로 구하나 아무 차이가 없는 거다. 이게 당연히 뭐랑 동일해야 돼? VU 플러스 절세효과 얘와 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MN 기준으로 뭐 하나하나 확인했다면 얘 구하고 얘 구한 걸 더해서 공시점에 기업가치 구해야 되지만 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해서 바로 이해하셔야지. 그럼 부채는 아직 없으니까 490.16억 주식수 100만 주. 그럼 100만 주 나누면 요거 합이 뭐가 되는 거야? 바로 공시 시점의 자본조 변경 효과 반영된 주가죠. 그럼 요 주가로 이제 자사주 매입 이루어지는 것이다. 일단 구조적으로 요런 얘기다는 거 이해해 두시고, 이처럼 무부채 기업이었던 애가 부채 기업으로 바뀌는데 원하는 이 부채 비율 정보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얼마 재매입되고 얼마 남느냐라는 것을 요 비율대로 쪼개면 돼. 부채 비율을 40%할 거잖아. 그럼 그 40%만큼이 부채 발행된 자금을 통해서 매입 소각되는 비율이에요. 100만 주 중에 40%, 40만 주가 재매입 통해 소각 쓸려 나가는 거예요. 거꾸로 자기자본 비율이 60%죠. 얼마가 남게 돼? 60%에 대한 주식이 남게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일일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은 이론적으로 이렇다는 걸 설명드린 것이고, 바로 어떻게 해라? 부채 비율만큼 재매입 소각이 이루어지는 거고, 자기자본 비율만큼이 자술 매입 후에 남는 주식수가 된다. 몇 주 남아요? 100만 주, 60%인 60만 주가 남게 돼 있어요. 26번 문제를 보실게요. 얼핏 보면 만만해 보이는데 자칫 잘못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문제야. 일단 잘 보실게요. 무채급 6기업, 연간 영업이익 2억. 부채비율 100%짜리 L기업, 연간 영업이익 5억. 여기서 뭔가 지금까지 푼 문제들과의 차이점 간파했습니까? 자본주의 기본 문제들은 전부 뭐야? 영업이익 및 영업위험이 동일한 회사들끼리 비교하는 거죠. 영업이익이 달라요. 영업이익이 달라.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했던 뭐 MM 공식 같은 걸 가지고 VO, VL 관계 맺어서 문제 풀면 절대 안 돼요. 영업이익이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각각 평가하셔야 돼. 그게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해. 더군다나 우영 관련 정보가 있는데 위험도 지금 달라요. 그래서 영업이익도 다르고 영업 위험도 다르기 때문에 U기업 거 구한 걸 VU로 해서 L기업 거 구하고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따로따로 분리평가를 하셔야 돼. 각 회사별 주식 수익률 편차, 시장과의 상관계수. 시장 포트폴리오 거 기대 수익률 편차 둘 다 20%, 무위험 5%, 법인세율 40%. 적절하지 않은 것. 세이펜과 법인세인을 MM 성립한다고 가정한다. 우선 L기업 베타가 얼마냐? 이건 세이펜 문제군요. 세이펜 문제에서 베타고 할 때 가장 기본 정보로 주어지는 거잖아. 시장과의 상관계수, 개별거 편차, 시장 편차. L기업이네요. 숫자 바로 넣을게요. 상관계수 0.6, 개별 편차 50%, 시장가 편차 20%. 그러면 위에가 31.5네요. 맞군요. 동그라미 2번 유기업 자기자본 비용 11.0%다. 그럼 같은 방법으로 유기업도 일단 베타 구해봐야 되겠네. 베타 구에다가 SML에 집어넣어서 해결하시면 되겠죠. 유기업 베타는 얼마? 자, 이번에는 상관계수 0.4, 표준 편차 20%. 그럼 이거 할 게 없네. 두 개 똑같잖아요. 유기업 편차나 시장 편차 똑같으니까 0.4네. 자기자본 비용 무위험 5%, 시장 20%. 그러면 프리미엄 15%네요. 거기 0.4, 15%에 0.4, 6%인가요? 그러면 합해서 11% 이렇게 되겠군요. 맞군요. 3번 L기업 가중평균 자본비용 12.25%다. 그럼 여기서 이제 성격 급한 사람은 요거 유기업 거지, 자기자본비라고 하지만 어차피 이건 베타 U니까 얘가 뭐구나, 로와도 같구나. 여기에다가 MM 공식 붙여서 L기업 거 구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절대 아니다. U와 L은 태생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U, L은 아무 관련성이 없는 회사야. 따로따로 계산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미 L기업 주식 베타 구해놨잖아요. 그럼 뭘 구할 수 있어? L기업 자기자본 비용 구할 수 있지. CFM 공식 똑같은 거니까 이거 활용할게요. 무위험 5%, 시장 프리미엄 15%, 그 다음에 베타 1.5 집어넣으면 돼. 15에 1.5면 22.5% 맞나? 225죠? 22.5, 5, 27.5% 맞나? 그러면 자기자본 비용 주식 베타 통해 구했으니까 가족편 자본 비용 정의대로 얘 해결하시면 돼요. 가족편 자본 비용 부채 5%, 그 다음에 부채비율 100%잖아요. 그러면 세부타인 자본 비용 법인세율 40%네요. 거기에 절반 자기자본 비용 27.5% 절반. 자, 요거 계산하셔야 돼. 이거는 좀 암산하기 어렵네요. 이따 확인합시다. 그 다음에 유기업 기업가치가 얼마냐. 유기업 자본비용 아까 11%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 별도로 줬죠. 2억, 법인세율 40%. 그럼 VU는 2억에
세율 40%, 세후 영업이익, 할인율 11%. 그 다음 5번 L기업 가치가 U기업 가치보다 8.76억 원 더 크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번에서 구한 U기업 자원비용으로 L기업과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얘도 마찬가지야. 아니야. 영업이익 및 무혐의 다르기 때문에 얘 구하면서 VL은 요거에다가 BTC 하면 되겠네. 절대 이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L기업 가치는 이제 별도로 계산하셔야 돼요. 이미 가중편자원비용 구해놨잖아. 확인하고 가야 되겠네. 숫자 필요하니까. 가중편자원비용이 얼마 나왔냐면 L기업 거예요. 가중편자원비용이 3번 15.25%네요. 15.25%. 그러면 가중편자원비용법으로 바로 구해버리면 되는 거야. 영업이익 얼마치로 해서요? 영업이익 5억이네요. 그 다음에 세율 40%, 가중편자원비용 15.25%. 이렇게 하게 되면 L기업 가치로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이렉트 요거랑 비교하셔야 되는 거야. L기업 가치 여기 슬쩍 보이네. 19.67 나오나 보네요. 그래서 얘하고의 차이죠. 그럼 요 문제는 요거 맞고 아까 요 가중편 요게 틀렸죠? 15.25인데 12.25니까. 그래서 요 문제는 반드시 뭘 잘 간파해야 된다. UL이지만 우리가 MM 쓰듯이 UL 섞어서 계산을 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게 아니다.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분석하셔야 돼요.